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중1과학 4단은 물질의 상태 변화 1강 입자의 운동, 물질의 상태, 상태 변화 시작하겠습니다. 1. 입자의 운동.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스스로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운동합니다. 스스로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입자 운동의 증거로 확산과 증발이 있습니다. 1. 확산.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을 해서 퍼져나가는 현상이 확산입니다. 먼저 기체에서의 확산. 기체 상태에서 확산을 할 때 향수를 뿌리면 방전체의 향수 냄새가 퍼진다. 액체 상태로 들어있던 이 향수 입자들이 이렇게 기체 상태로 나와 있다가 뚜껑을 열면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근처에만 향기가 났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방전체의 향수 냄새가 퍼지죠. 이것이 확산입니다. 둘째, 전기 모기향을 피워서 모기를 쫓는다. 한 곳에 피웠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방으로 퍼지죠. 모기를 쫓아줍니다. 이것은 확산입니다. 셋째, 방향제를 두면 냄새가 퍼진다. 향수와 같은 원리입니다. 처음에는 근처에만 향기가 났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퍼져나갑니다. 방향제 냄새가 방전체에 퍼지죠. 넷째, 탐지견이 냄새를 맡아서 마약을 찾는다. 마약 냄새를 맡게 해주면은 스스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 퍼져나간 냄새를 찾아가면서 탐지견이 마약을 찾는 거죠. 이건 모두 확산입니다. 이 확산은 입자 운동의 증거입니다. 물질을 구성한 입자는 스스로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운동한다. 액체에서의 확산을 봅시다. 비크에 물을 담아놓고 스포이트로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잉크는 액체이죠. 액체에서 확산이 될 때는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전체가 연한 파란색이 되죠. 끊임없이 퍼져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잉크의 확산이라고 합니다. 둘째, 냉면 국물에 식초를 떨어뜨리면 국물 전체에 퍼진다. 식초는 아세트산 수용액이라고 합니다. 아세트산과 물을 혼합시켜 놓은 것이 식초입니다. 확산 실험을 해봅시다. 먼저 BTB 용액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스포이트로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BTB 용액은 지시약입니다. 지시약은 그 액체의 액성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색깔로 보여줍니다. 중성에서는 녹색입니다. BTB 용액을 거름종이 위에 한 방울씩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뜨려 놓았기 때문에 녹색으로 나옵니다. 중성이니까. 근데 중앙에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식초는 신맛이 있죠. 산성입니다. 거름종이를 타고서 흡수되어 사방으로 퍼져나가죠. 이것은 액체가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 증거인데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식초가 산성이니까 BTB 용액이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산성에서는 노란색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모두 노란색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게 액체의 확산입니다. 거름종이에 처음 터뜨렸을 때는 중성이니까 녹색이었는데 식초가 퍼져나가면서 산성이라서 노란색으로 변했다. 셋째, 물에 홍차 티백을 넣으면 홍차 성분이 퍼진다. 홍차의 색깔이 붉은색 홍차였었으면 점점 퍼져서 전체적으로 붉은색 홍차가 되죠. 확산입니다. 확산은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가 끊임없이 입자 운동을 한다는 증거입니다. 액체에서의 확산을 보았습니다. 확산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온도가 높을수록 질량은 작을수록 가벼우니까 확산이 더 잘 되겠죠. 물질의 상태는 기체일 때가 가장 확산이 잘 됩니다. 물질의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확산이 더 잘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장소는 액체 속, 기체 속, 진공 속에서 진공 속에는 다른 기체들이 없으니까 충돌이 없죠. 그래서 확산이 더 잘 일어납니다. 입자 운동의 증거로 두 번째, 증발. 증발은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는데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참고로 증발과 끓음을 비교를 해보면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인데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만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 모든 온도에서 발생합니다. 끓음은 액체 전체, 표면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기체로 변합니다. 액체가 끓기 시작하는 온도 이상에서만 발생합니다. 물 같았으면 100도에서 끓죠. 100도씨 이상에서만 내부에서 표면에서 끓기 시작하는 거죠. 부글부글 끓는 게 보이죠. 근데 증발은 그런 게 안 보입니다. 증발은 모든 온도, 끓기 시작하는 온도에 도달하지 않아도 낮은 온도에서도 증발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보통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입니다. 온도는 높을수록 습도는 낮을수록 빨래를 널었는데 비가 많이 오면 습도가 높죠. 잘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습도는 낮을수록 온도는 따뜻한 날씨에 더 잘 마르죠. 온도는 높을수록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야 빨래가 잘 마르죠. 바람이 많이 불수록 표면적은 넓을수록 접촉 면적이 넓어지니까 여러 부분에서 증발이 일어나겠죠. 아세톤의 증발 현상을 봅시다. 거름종 위에다가 아세톤을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전자저울 위에 이걸 얹어 두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질량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 이유는 여기 액체 상태로 떨어뜨렸던 아세톤이 증발돼 나가버려서 공기 중으로 입자들이 기체가 되어서 나가버리니까 점점 질량이 작아진다, 가벼워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확대가 보면 처음에는 아세톤이 이렇게 액체 상태였습니다. 그때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로 공기 중으로 날아간다. 액체가 증발되어서 기체가 된 거죠. 젖은 빨래가 마른다. 빨랫줄에 널어놓으면 끓는 쯤에 부글부글 끓지는 않지만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로 상태가 변해서 날아가죠. 점점 빨래가 마르겠죠. 이건 증발입니다. 손등에 알코올을 발라뒀습니다.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로 변해서 날아가 버리니까 어느새 알코올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게 증발입니다. 어항물이 끓지도 않았지만 조금씩 줄어듭니다. 표면에서 기체로 점점 상태가 변해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줄어듭니다. 생오징어를 말릴 때 그리고 빨간 생고추를 말려서 우리 갈아서 고춧가루로 사용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그냥 늘어났을 뿐인데 모든 온도에서 표면에서 증발이 일어난 거죠. 염전에서 바닷물을 증발시킨다.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증발이 되어버리니까 소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두 증발 현상입니다. 스스로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운동하는 것, 그게 입자 운동인데 입자 운동의 증거로는 확산과 증발을 들 수 있습니다. 향수의 증발 현상을 확인해 봅시다. 향수병에 이 뚜껑이 닫혀 있을 때에도 이 표면에서는 향수 액체 입자가 기체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증발이 되어서 밖으로 향기로운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버리면 여기 이미 증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막 나와서 사방으로 퍼지니까 금방 방 전체에서 향기가 가득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본다면 이건 증발입니다.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은 확산이죠.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요까지 이렇게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것, 증발입니다. 이렇게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은 확산이죠. 이렇게 증발과 확산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의 상태, 물질은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 상태가 있는데 이전 학년에서 배웠습니다. 모양과 부피, 특징, 복습해 봅시다. 고체는 모양과 부피가 항상 일정했고 액체는 부피만 일정합니다. 모양은 담는 그릇에 따라 변하죠. 기체는 부피도 변하고 모양도 변합니다. 고체의 특징은 아주 단단하죠. 압축이 되지 않습니다. 액체는 흐르는 성질이 있는데 압축되지 않습니다. 기체는 흐르는 성질도 있고 압축도 아주 잘 됩니다. 입자 모형으로 보겠습니다. 물질의 상태에 따른 입자 모형. 입자 모형이란 눈으로 볼 수 없는 입자들, 그걸 모양으로 나타낸 것을 입자 모형이라 합니다. 예로 고체 입자, 액체 입자, 기체 입자를 이렇게 모형으로 표현했습니다. 고체는 제자리에서만 진동하면서 운동합니다. 액체는 비교적 활발하게 운동합니다. 기체는 매우 자유롭고 활발합니다. 입자 배열을 보면 고체는 규칙적입니다. 액체는 불규칙적입니다. 기체는 액체보다도 훨씬 더 매우 불규칙적입니다. 입자의 모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입자 사이 거리는 고체는 매우 가깝죠. 액체는 비교적 가깝다. 기체는 매우 멉니다. 물질의 상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는 한 가지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하는 것입니다. 주로 온도에 따라 변하는데 온도뿐만이 아니라 압력의 영향도 받습니다. 이 단원에서 압력의 영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가열을 할 때, 냉각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를 보겠습니다. 물질의 세 가지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였는데 그것이 상태가 변하는 거죠. 가열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열을 흡수한다. 냉각은 열을 방출한다. 열을 내놓는다. 열을 받아들인다. 열을 흡수하는 게 가열이고 열을 방출하는 것이 냉각입니다.
열을 흡수해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융해와 기화와 승화는 두 가지가 있는데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승화 이것이 있고 냉각시킬 때는 응고, 액화, 승화, 승화인데 이건 기체가 고체로 변하는 승화입니다. 이때 상태 변화할 때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입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태 변화의 종류와 예를 보면 빨간색은 가열할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열을 흡수해서 고체 상태에서 열을 흡수해서 액체로 되는 것. 이것의 예가 융해인데 양초, 초가 녹아서 촛농이 되죠. 성냥불을 붙이면 가열이 되죠. 열을 흡수하니까 촛농, 액체 상태로 됩니다. 고체가 액체로. 아이스크림이 더운 여름에는 열기를 받아서 가열이 되어서 열을 흡수해서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리죠. 이거 고체가 액체로 되는 것입니다. 용광로 속에서 연료로 가열을 해서 철을 녹입니다.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융해입니다. 기화는 가열할 때, 열을 흡수할 때 일어나는 건데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것. 이것이 기화입니다.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것. 젖은 빨래가 마른다. 액체가 기체로 되는 증발이죠. 증발은 기화현상입니다. 표면에서 일어나는 기화현상.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된다. 내부와 표면 모두 다 끓음이죠. 끓음과 증발은 모두 기화입니다. 액체에서 기체로 된다. 기화입니다. 손에 바른 알코올,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기화, 가열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승화는 두 가지가 있는데 고체가 기체로 변하는 승화입니다. 가열할 때 고체가 기체로 변합니다. 드라이 아이스가 작아지는 것. 신선식품들이 배송이 될 때 안에 드라이 아이스가 들어있습니다. 그 봉지를 꺼내보면 하얀 연기가 나옵니다.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의 고체 상태인데 그것이 기체로 변해서 녹아서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얀 연기가 되어서 나오죠. 그건 이산화탄소 기체입니다.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 고체 이산화탄소가 기체 이산화탄소로 날아가는 거죠. 드라이 아이스는 주로 승화를 하죠. 이런 걸 승화성 물질이라 합니다. 승화성 물질. 열을 흡수하면 융해가 되어서 액체가 되는데 이건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가 되는 거죠. 드라이 아이스가 그렇습니다. 영하에서 아주 기온이 낮을 때 명태가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얼어있던 명태가 말라버립니다. 그 얼어있던 얼음이 기체로 나간 거죠. 이런 것도 승화현상이죠. 빨래도 한겨울에 널어놓으면 꽁꽁 얼어붙어지죠. 그런데도 마릅니다. 승화가 되어서 마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승화라고 합니다. 융해와 기화와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승화는 모두 가열할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반대로 냉각을 보겠습니다. 냉각은 열을 방출할 때 일어나는 변화인데 응고, 액화, 승화, 기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승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응고는 액체가 고체로 되는 현상이죠. 초가 승량을 붙였더니 녹아서 촛농이 됐는데 불을 꺼버리면 냉각이 되면서 다시 초로 되죠. 이것은 응고가 된 겁니다. 처마 끝에 고드름이 생기는 거. 처마 끝에 물방울이 흐르다가 영하권으로 들었으면 얼음이 되죠. 고드름이 조롱조롱 달리죠. 이것도 응고입니다. 냉동실에 물을 넣어두면 얼음이 되죠. 이것도 액체가 고체로 되는 응고죠. 응고는 액체가 고체로 되는 냉각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열을 방출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액화도 열을 방출할 때, 냉각할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액화는 응결이라고도 하죠. 새벽에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 새벽에 풀잎이 차갑죠. 수증기가 차가운 풀잎에 닿으면서 액체로 변한 거죠. 수증기가 냉각이 되면서 이슬이 맺힙니다. 기체가 액체로 바뀐 거죠. 이슬은 액화 현상입니다. 얼음물이 담긴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냉장고에 있는 차가운 물을 식탁 위에 유리컵을 놓고 물을 한 잔 따르면 조금 있다가 컵을 만져보면 물방울이 맺혀 있죠. 컵이 깨져서 물이 샌 것이 아니고 공기 중에 있던 따뜻한 수증기가 차가운 컵에 닿으면서 액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걸 응결이라 하죠. 기체가 액체로 되는 현상, 액화입니다. 승화, 기체가 고체로 변하는 것. 냉각할 때, 열을 방출할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서리가 내린다. 차가운 나무나 풀잎 이런 데에 따뜻한 수증기가 닿으면서 온도가 너무 낮으니까 빨리 냉각이 되면서 얼음으로 되는 거죠. 수증기가 바로 얼음이 되는 것. 이슬은 액화였죠. 서리는 승화입니다. 기체가 고체로 변하는 승화입니다. 겨울철에 그 유리창에 손톱을 살 밀어보면 얼음이 밀립니다. 그게 성해이죠.
성에는 따뜻한 수증기가 겨울 차가운 유리창에 닿으면서 기체가 고체로 된 거죠. 성에는 얼음 알갱이거든요. 그래서 성에나 설이는 기체가 고체로 되는 성화 현상입니다. 눈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하얀 얼음 알갱이들이 나무에 첫서리가 내린 첫 상고대 추우니까 수증기가 산에 있는 나무나 닿으면서 기체가 고체로 승화가 되는 거죠. 겨울산의 상고대도 기체가 고체로 변하는 승화입니다. 기체가 고체로 되는 승화나 기체가 액체로 되는 액화나 액체가 고체로 되는 응고, 파란색은 냉각할 때, 열을 방출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상태 변화와 입자 배열의 변화를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액체에서 냉각을 먼저 보면 고체로 응고가 일어날 때 좀 더 규칙적이 되는 거죠. 좀 더 따닥 달라붙으니까. 기체 상태에서 액체로 변하는 액화가 되면 냉각을 시키면 좀 더 규칙적으로 되고 있죠. 기체 상태에서 고체로 되는 승화를 보더라도 규칙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냉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고나 액화나 기체가 고체로 되는 승화를 보면 액체가 고체로 될 때 좀 더 규칙적으로 변했죠. 입자 사이 거리가 더 가까워져서 둔해집니다. 활동성은. 입자의 운동성은 둔해지고 입자 배열은 규칙적으로 변한다. 가열할 때를 보면 융해, 기화,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승화. 융해를 보면 여기서 이리로 가죠. 이 상태보다는 운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입자 사이 거리는 더 멀어졌고 좀 더 불규칙적으로 됩니다. 기화를 보면 좀 더 불규칙적이 되고 입자 사이 거리가 더 멀어집니다. 입자의 운동성은 더 활발해진다. 지금 이 성화의 경우에도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니까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고 운동이 더 활발해졌습니다. 좀 더 불규칙적으로 되었죠. 그것은 모두 불규칙적으로 변한다. 입자 사이 거리는 멀어진다. 이렇게 멀어지니까 부피가 매우 증가합니다. 냉각을 했을 때는 부피가 반대로 응고가 일어나니까 부피가 감소했죠. 여기에서도 이것보다는 부피가 좀 더 감소했습니다. 냉각을 시킬 때는 부피가 감소한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예외가 있습니다. 물은 예외입니다. 물은 부피가 증가합니다. 냉각할 때. 냉장고에 사이다 병을 그대로 냉동실에 넣으면 얼면서 병이 깨져버립니다. 부피가 증가했기 때문이죠. 물을 컵에 담아서 냉동실에 넣으면 처음에 물은 평면이었는데 얼고 난 다음에 볼록하게 올라옵니다. 부피가 증가했기 때문이죠. 냉각을 시키면 부피가 모두 감소하는데 예외로 물만 냉각을 시키면 부피가 증가한다. 이걸 정리해보면 물이 얼음으로 응고할 때 부피가 증가한다. 물만 예외로 물, 얼음, 수증기 순이라는 거. 일반적인 물체는 고체, 액체, 기체 순입니다. 물의 액체, 고체 이 두 개 순서가 바뀐 거죠. 물만 예외입니다. 이 부분을 이용해서 시험이 잘 나옵니다. 상태 변화할 때 정리를 해봅시다. 상태가 변할 때 물질의 질량 변화와 부피 변화를 보면 질량은 물질의 고유한 양으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입자의 종류, 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성질도 변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입자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피는 변합니다. 입자의 배열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규칙적이 되다가 불규칙적으로 되다가 변하기 때문에 부피는 변합니다. 냉각이나 가열함에 따라 입자의 배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순인데 물만 이거 두 개가 서로 반대죠. 물, 얼음, 고체, 액체가 아니고 물, 얼음. 상태 변화할 때 변하지 않는 것은 입자의 종류와 수 그리고 성질, 질량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입자 운동이 변하죠. 둔해졌다, 활발해졌다가 입자 배열도 규칙적이었다가 불규칙적이 되었다가 변합니다. 가열하거나 냉각함에 따라서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변하죠. 그래서 부피가 변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일반적인 물체는 고체, 액체, 기체순인데 물은 예외죠. 물, 얼음, 수증기. 서로 반대라는 거 아주 중요하고 변하지 않는 것, 변하는 것 정리합시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확산과 증발에 대한 설명이다. 어디에 해당하는지 쓰시오. 증발, 확산으로 써봅시다. 1. 젖은 빨래가 마른다. 증발입니다. 2. 냉면에 식초를 떨어뜨리면 국물 전체에서 신맛이 난다. 확산입니다. 액체의 확산입니다. 3. 향수를 뿌리면 방 전체의 냄새가 퍼진다. 기체의 확산이죠. 4. 염전에서 소금을 넣는다. 증발이죠. 5. 물에 홍차 티백을 넣으면 홍차 성분이 퍼진다. 확산입니다. 6. 비가 온 뒤 운동장에 고인 물이 마른다. 표면에서만 액체가 기체로 변한 거죠. 기화 중에서도
증발입니다. 2번 뚜껑을 열어놓은 향수병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아래 AB 현상의 이름은 이 부분만 확대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만 이렇게 해난 요것은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A는 증발입니다. B는 뚜껑을 열어두었더니 사방으로 모든 방향으로 끊임없이 스스로 퍼져나갑니다. B는 확산입니다. 이렇게 퍼져나가죠. A는 증발, B는 확산. 3번 전자저울 위에 그름종이를 올린 패트리 접시를 놓고 BTB 용액을 스포이트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뜨린 다음 중앙에 식초를 떨어뜨렸다. 뚜껑을 덮고 변화를 관찰했더니 순차적으로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해갔다. 이 현상은 무엇인가? 전자저울 위에다가 이걸 올려놓고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뜨렸는데 BTB는 지시약으로 중성에서는 녹색입니다. 그름종이가 중성이죠. 아무런 액체가 없어서 중성일 때는 녹색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변했습니다. 식초가 사방으로 그름종이를 통해서 흡수되어서 나가죠. 식초는 신맛을 내는 산성이니까 아세트산에 물을 섞은 것이 식초입니다. 그래서 여기 산성일 때 노란색으로 변하거든요. 이 BTB 용액은 산성으로 스스로 모든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전체가 다 노란색이 될 것입니다. 이 현상은 확산입니다. 4번 물질의 상태 변화입니다. 현상을 AF로 나타내시오. 그 명칭을 쓰시오. 1. 물이 얼어 고드름이 된다. 물은 액체인데 고드름, 고체로 바뀌는 것. 이거죠. C입니다. C는 액체에서 고체로 응고입니다. 2. 이른 새벽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 이슬은 액화입니다. 기체가 액체로. F. 액화. 3. 추운 겨울 유리창에 성에가 낀다. 방 안에 따뜻한 수증기가 유리창 차가운 면에 닿으면서 기체가 고체로 되는 승화. B입니다. 포장용 드라이아이스가 작아진다. 드라이아이스는 이산화탄소의 고체 상태인데 이것이 점점 하얀 연기가 되어서 나가면서 작아지죠. 고체가 기체로 되는 승화 A입니다. 손에 바른 알코올이 마른다. 알코올이 액체였는데 기체로 되면서 사라지는 거죠. 액체가 기체로 되는 기화 E가 되겠습니다. 표면에서 일어나는 기화 증발이 되겠죠. 이걸 표현을 해봅시다. A는 고체가 기체로 승화인데 가열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 B는 승화인데 기체에서 고체, 냉각될 때 일어나는 승화. C는 액체에서 고체, 응고인데 냉각될 때. D는 고체가 액체로 융해, 가열될 때. E는 액체가 기체로 기화죠. 가열할 때. F는 기체가 액체로, F는 액화되겠습니다. 가열되는 거 ADE는 가열할 때, 이를 흡수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 BCF 냉각할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5번 입자의 배열이 점점 처음보다 불규칙적으로 되는 상태 변화를 골라 체크하시오. 입자 배열이 점점 불규칙적으로 되는 것은 열을 흡수할 때죠. 그래서 열을 흡수해서 일어나는 현상, 융해와 기화, 고체가 기체로 되는 승화. 1. 이른 새벽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 액화현상, 이건 아닙니다. 2. 젖은 빨래가 마른다. 증발, 기화입니다. 맞습니다. 3. 얼음물이 든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액화입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4. 추운 겨울 유리창에 성에가 낀다. 성에는 승화인데 기체가 고체로 되는 거죠. 좀 더 규칙적으로 되죠. 5.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흘러내린다. 융해죠. 좀 더 불규칙적으로 되죠. 5번 맞습니다. 2번, 5번입니다. 6번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는 것. 물질의 부피 변합니다. 물질의 성질, 물질의 질량, 입자의 종류와 입자의 수도 변하지 않습니다. 입자 배열은 변합니다. 입자 사이 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1번, 6번, 7번. 7번 고체 아이오딘이 들어있는 비커 위에 찬물이든 둥근 바닥 플라스크를 올려놓고 천천히 가열하였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체크하시오. 이 실험을 살펴봅시다. 고체 아이오딘이 있습니다. 아이오딘은 드라이아이스와 같이 승화성 물질입니다. 가열이 되면 고체가 기체로 변하는 성질을 가진 물질입니다. 보라색 물질인데 고체 아이오딘이 있는데 여기서 가열을 하게 되니까 고체가 기체로 되는 승화가 일어납니다.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찬물을 담가두면 이 표면이 아주 차가워서 고체 아이오딘이 승화되어서 올라온 기체 아이오딘이 찬 표면에 닿아서 냉각이 되는 거죠. 다시 여기에서는 기체가 고체로 변하는 승화가 일어납니다.
고체 아이오딘이 따닥따닥 달라붙게 됩니다. 냉각, 열이 방출되는 승화가 일어나고 여기는 열을 흡수해서 고체가 기체로 일어나는 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은 아주 중요해서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1. A에서 상태 변화할 때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진다. A는 기체에서 고체로 되니까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죠. 좀 더 규칙적으로 되죠. 활동이 둔해지는 거죠. 고체로 되니까 입자 사이가 가까워진다. 맞습니다. 2. B에서는 기체 아이오딘이 생성된다. 고체 아이오딘이 열을 흡수해서 기체로 바뀌고 있죠. 이것이 기체 상태인 아이오딘입니다. 맞습니다. 3. A에서 상태 변화할 때 부피가 감소한다. A에서 상태 변화는 기체에서 고체로 되죠. 입자 사이 거리가 고체가 되니까 좀 더 가까워지죠. 부피가 감소한다. 맞습니다. 4. 상태 변화할 때 입자 배율이 규칙적으로 변하는 구간. 기체에서 고체로 되는 것이 A니까 좀 더 규칙적이 되죠. A다. 맞습니다. B는 고체에서 기체가 되니까 좀 더 불규칙적으로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집니다. 5. A에서 생성되는 물질은 기체 아이오딘이고 아니죠. A에서는 고체 아이오딘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B에서는 고체 아이오딘이 생성된다. 아니고 기체 아이오딘이 생성된다죠. 5번은 틀렸습니다. 6. B에서는 열을 흡수하여 상태가 변화한다. B에서는 열을 흡수했죠. 상태가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고 있는 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7. A, B에서의 상태 변화. A, B 모두 승화입니다. B는 고체가 기체로, A는 기체가 고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 승화입니다. 8번. 일기압 실온에서 비닐봉지에 각각 얼음과 드라이아이스를 넣고 변화를 관찰한 것으로 옳은 것은 A에는 얼음을 넣고 비닐봉지로 묶어두었습니다. B에서는 드라이아이스를 넣고 묶어두었습니다. 1. A에서 얼음이 물로 융해한다. 실온에 두었기 때문에 얼음이 물로 고체에서 액체로 융해한다. 맞습니다. 2. B에서 드라이아이스가 열을 흡수해서 융해한다. B에서는 드라이아이스가 열을 흡수하면 융해가 아니라 승화가 일어나죠. 틀렸습니다.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승화이죠. 3. A, B에서 열을 흡수해서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서 부피가 증가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A에서는 열을 흡수해서 얼음에서 물이 되면 부피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B는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고 있습니다.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서 부피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B는 맞는데 A가 틀려서 틀린 거죠. 물의 경우는 물이 얼음으로 변할 때 부피가 더 커지죠. 일반적인 물체는 고체, 액체, 기체 순입니다.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